자, 그러면 4차 수도권 정비계획 미니 시리즈 이제 이어서 2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이제 앞으로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입지까지도 여러분께서 또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시면서 재테크도 꼭 생각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피곤하실 때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금땅 투자하는 토니선물 대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파트 2 수도권 정비계획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는 역설적으로 강한 규제가 강하다는 것은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권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토지가 해제가 된다면 강하게 눌렀을 때 이렇게 되치는 현상처럼 강한 규제가 있는 곳을 해제를 했을 때 굉장한 지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게 된 토지는 최종적으로 지목 28개가 있죠. 그래서 전답이 대가 된다든지 용도 지역의 하이라이트는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용도 변경일 때, 용도 지역의 이제 변경은 지자체나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죠. 이럴 때 지가 상승은 거의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법률적 변화가 굉장히 투자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건축할 수 있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비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에서도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두산공로로 제가 이제 암기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업지역인지 녹지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운종률이 달라집니다. 자, 비도시 지역에서도 농림지역인지 계획관리지역인지 여러가지 그런 용도에 따라서 또 건폐율 운종률이 결정이 되죠.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내 땅이니까 난 한 100층 지을 거야.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은 높이, 건폐율은 수평적인 넓이. 이런 제한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뀌면서 토지의 효용성,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도 변경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는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상업지가 된다든지 이럴 때 수직적인 지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토지 투자는 이제 개발을 통해서 얻는 개발 이익보다 이게 이제 오늘 키워드인데요. 규제 완화 해제, 용도 지역 변경 같은 법률적 변화가 일어날 때 지가 상승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 투자의 1순위, 1등은 법률적 변화,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가 해제된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였는데 그린벨트가 풀린다. 용도 지역의 변경,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이었는데 상업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동 주거지역이었는데 중심상업지가 된다. 이런 용도 변경, 이런 법률적 변화가 토지의 고수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변화 단계인데요. 환경적 변화, 지난 시간에 환경적 변화 설명드렸고요. 법률적 변화,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요. 물리적 변화는 개발 이익의 분양과 임대 수익을 올리는 단계. 개발 제한구역,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겠죠. 보존 산지. 그래서 공익용 산지예요. 이와 같이 법률적 규제가 해제. 또는 맹지였어요. 맹지라는 것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었는데 내 땅 앞에 갑자기 도로가 뚫린다. 이거는 전세의 나라를 보한 거겠죠.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서 맹지가 신분 상승이 되는 겁니다. 왕실이 되는 거예요, 노비가. 이럴 때 인구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이제 개발이 되니까 또 상권 활성화에 따라 토지가 가치가 상승하고요. 사람들이 이동 라인에 따라서 토지의 개별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자, 이처럼 토지 투자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면서 환경적, 법률적, 물리적 변화가 있겠죠. 그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인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법률적 변화이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현재 토지의 형태적 요소, 법률적 요소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사이의 변화 가능성, 즉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토지는 솔직히 그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잖아요. 고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환경적, 법률적, 물리적 변화에 따라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가치가 생성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토지보상금 45조와 토지 투자의 황금기, 레전드 시기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자, 국가계획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에 따른 국토공간의 변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해서 4차 수도권 정비계획 등 여러가지 국가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내가 어느 지역에 선택을 할 것인가. 돈이 많으면 명동 땅, 강남 땅, 삼성역 땅 갖고 싶겠죠. 근데 그런 분은 되게 드물잖아요. 그래서 토지 자체가 입지 조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돼버린 건 아실 거예요. 로케이션을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지입니다. 입지. 즉 인구수가 많은, 또 인구수가 많아질 곳 이렇게 되는데요. 자, 상업지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상권이 쇠퇴하고 있고, 뭐 산업단지가 이동하고 있고, 뭐 또 공공기관이 이동하고 빠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면 상업지역이 좋은 도시를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 현재는 공원이에요. 그럼 어떤 규제가 있겠죠? 개발 제한구역, 뭐 그린벨트예요. 그런 강력한 규제가 있다 해도, 자, 역세권 특별법 제가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역세권. 나들머니 인터체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등의 신설,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교통망은 이제 국가산업이잖아요. 국책사업. 또 산업단지. 그래서 뭐 서해안벨트를 개발하겠다.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가면서 마곡 같은 경우에도 국가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LG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LG 기업을 이끈 거잖아요. 이런 개발 압력으로 규제가 해제될 수 있는 그린벨트도 해제될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로 해제가 된 역세권 개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 가능성, 뭐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게 좋다. 자, 안중역 굉장히 핫하죠. 안중역 근처 거의 다 농림지역입니다. 즉 농업진흥구역 맹지예요, 맹지. 하지만 도로가 개통되면서 안중역이 뚫리면서 역세권, 초역세권, 간접역세권, 직접역세권. 당연히 이쪽이 용도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규제가 해제되고 성장 가능성인지를 어떻게 알지? 먼저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 환경 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 등에 따른 도시의 변화, 이런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된다? 국토 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도시 기본계획들 같은 행정계획을 체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계획. 당연히 개발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 공간의 변화, 도시화 과정. 이제 내년부터 5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그 키워드는 도시재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토 및 도시 공간을 변화시킬 대표적인 메가 트렌드. 메가라는 것은 거대한 거잖아요. 어떤 흐름, 메가 트렌드, 이렇게. 인구, 산업, 그리고 교통망. 이 키워드가 3개입니다. 인구와 산업과 교통망이다. 이들 인구, 산업, 교통망은 3차에 걸친 도시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남한인데 13% 정도가 도시화가 되면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도시화 과정은요, 수도권 또 대도시 중심으로 도시 발전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이 있지 않은 그 서울로 많이 올라왔었죠. 인구가 급격하게 이동, 도시화가 이루어진 단계고요. 우리나라는 영등포의 동쪽이다 해서 영동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영등포가 더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등포의 동쪽이다, 즉 강남이다. 강남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쪽이 다 논밭대기였잖아요. 도시공간의 핵심이 이제 정책적으로 옮겨간 거죠. 강북에서 강남으로 도시 중심이 이동한 시기로서 이때 투자 지역은 강남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박정희 때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죠. 2차 사업 도시화는 스프로 현상으로 마구마구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약간 난개발 현상. 신도시 개발이 주류인데요.
산업화로 인해 도시의 인구가 너무 집중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 주거, 환경, 난개발, 도시 문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 무분화 확장의 난개발과 쾌적한 도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자, 이때도 이제 박정희 때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요. 또 수도권의 집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정비 계획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1기 신도시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신도시 중심 투자로 인구가 몰리고 일자리 몰리는 신도시 중심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는 시기였고요. 3차는 도시화는 수도권 중심의 메가시티 전략. 이것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수도권 중심 메가시티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3차 도시화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토 균형 발전, 너무 지방 분권을 하면서 약간 그 밸런스가 안 맞았던 있던 그 국가 발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요거를 폐지하고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 경제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럼 메가시티 전략이 무엇인지 일단 배경은요.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또 고령화로 인해 도심 폐규 현상 등은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두드러 나타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즉 서울을 둘러싼 이 수도권이 더 강력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규제 정책이 이제 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이제 메가시티 전략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현재는 수도권 중심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미개발 지역 또는 비규제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메가시티 전략과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알아보고 오늘 미니 시리즈 2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 국토공간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와 국토 균형 발전이나 국토공간 계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과 프랑스 선진국, 유럽과 일본 등도 같은 정책을 폈는데요. 근데 인구가 이제 감소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 서울이 1000만이 안 됩니다. 산업구조 이제 4차 산업 정도로 바뀌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이제 심해지면서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좀 한계가 있다. 마이너스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선진국들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을 발전시킵니다. 수도권을 발전시키는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데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도 변했는데 아직도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메가시티로서 수도권을 더 키워야 되고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트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딱딱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복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고 좋은 생각만 가득하시고요. 하루하루 소중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